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하나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산준입니다. 천하무적이네요. 작년하고 완전 다르네. 예. 네,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오를 때는 제대로 또 올라주고. 올라주네요. 근데 어제 미국도 빠졌는데 S&P 한 1.2% 빠졌고 나스닥도 0.3% 빠졌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2% 내외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나는 혼돈스럽습니다. 요즘 진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미국이 좀 진짜 너무 큰 얘기를 했어. 우리 재무장관께서. 뭐 메인 월스트리트야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메인스트리트가 관심이야 뭐 이래 버리니까 저거 어쩌지? 진짜 골 때리긴 해요. 지금 어찌 봐야 될지 참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네, 뭐 정상화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필요하죠. 사실 멀티플이 너무 과하게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오르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너무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쉽게 돈 버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씩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한번 해주고 돈을 쉽게 버는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폭풍이 있습니다. 네. 네, 폭풍이 좀 늦게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올해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역사적으로 이럴 때가 단 한 번밖에 없었어. 약간 두 번? 한 번 반 두 번? 29년 대공황 직전, 그 다음에 2000년 IT 버블 직전, 그때 그랬거든요. 예, 그때하고 이제 상황이 똑같다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인지는. 네, 오늘은 굉장히 뜨거운 종목들이 좀 의외의 종목들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건설주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어저께 미함정 MRO 관련된 사업 뭐 TF 끓였다고 했던 네. HJ중공업이 14%또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네. 상한가 가고 오늘 또 14% 상승했어요. 이게 1등을 했는데 그 이외의 건설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주들 오늘 기가 막혔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 8%대, 현대건설 6%대, DLNC 5%대, 대우건설도 5%대, GS건설 4%대 정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전기가스업종도 한국가스공사가 13% 올랐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에서 첫 연설을 올해 진행했는데 노익장께서 1시간 가까이 서서 얘기하시대. 대단하더라. 네, 그렇죠. 뭐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쭉 연설하는데 무릎 아픈 거 없으신가 봐. 신기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70대 중반 할아버지가 서서 1시간이나 했단 말이야. 근데 서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앉아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뭐 한국전력, 대성에너지, 지역난방공사 그냥 골고루 상승했고요. 기계장비에서는 전진건설 로봇,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DY파워 이런 데가 좀 상승했어요. 네, 어저께 그 재건 테마주들이 다 떨어졌는데 다시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이 광물 협정 뭐 임박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트럼프도 관련 거드는 발언들을 하면서 다시 재건주들이 좀 반등해서 끝났고요. 유통 섹터에서는 뭐 상사 회사들이 또 반등했네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뭐 가스 프로젝트,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데도 상승을 했고요. 뭐 이마트, 롯데쇼핑 뭐 이런 유통주들도 좀 올랐는데 5%대씩 상승을 했는데 어저께 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했었잖아요. 이 관련해서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야, 이제 한국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네. 좋은 의미로도 있고 좀 이상한 의미로도 있고 섞였습니다. 그렇죠. 일단 미국 상무부 장관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관세 타협이 가능하다 이런 언급이 아침에 또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 인사들이 종일 나와 통화를 했는데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 협력을 할 것이라고 본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관세 유예를 할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캐나다, 멕시코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증명을 한다면 관세 부과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으니 다른 인터뷰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관세 우려에 많이 떨어졌던 이런 회사들도 좀 반등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뭐 현대차, 기아도 한 2%대 반등, 한국도 뭐 이런 관세 우려가 조금 떨어진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관세 관련해서 조금 어떤 이슈에 따르면 미국 시장이 더 출렁거립니다.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가 뭐 조금 내려간다 하면 미국 시장이 또 다시 붙을 수도 있고. 근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땐 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반도체법 이거 없애버리겠다. 보조금 이제 안 주고 관세 부과
안 하는 것만 해도 너는 땡큐인 줄 알아라. 보조금까지 우리 돈으로 낼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반도체주가 이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관세 면역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반도체 칩 없애자 그래서 미국에서 인텔은 아주 곤죽이 났습니다. 저 새벽에 10% 빠졌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이 임박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불발된 줄 알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안 하기로 했다라는 언급은 나는 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네. 협상의 여지를 조금 남겨둔 것 같은데 바로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가 광물 협정 서명 준비가 되었다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추후에는 좀 협정을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회 연설에서 여러 가지 언급들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을 한다는 언급을 했는데 예. 일단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는데 그거를 남부에 있는 부동항까지 약 1,300km 정도의 가스관을 깔아야 되는 이 초대형 사업입니다. 여기에 네. 뭐 일본이나 한국 등 여러 나라가 파트너가 되길 원하고 있다. 그리고 수조 달러를 지출을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 참여 가능한 후보로는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꼽히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SK 이노베이션, SK 가스, 이원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 에너지 상사 기업들이 다 같이 올랐고요. 뭐 조선주는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 이 트럼프 발언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받는다 싶더니 이 발언 이후에 다시 네. 또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한 5% 빠졌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5% 상승했습니다. 둘 다 이제 쉐빙 LNG 운반선 건조 이력이 있어서 이 사업에 뭐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근데 파이프 하면은 배가 필요 없는 거는데. 그렇죠? 파이프 하면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왜 수조 달러를 우리가 투자할 거라 그래? 저거 수조 달러면 수천 돈이 엄청나잖아요. 네. 1,000조가 넘는 돈을 누가 투자를 하냐고 저거를. 미국이 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톤이 그러더라고. 돈을 내서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일단 대부분은 미국이 하지 않을까 그치.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돈 주면 하지 우리는. 그게 맞지. 우리 돈 내고 하기는 좀 웃기지. 우리 돈 내고 할 수는 없죠. 뭐 나중에 가스 줄게 네 돈 내고 해라 뭐 이럴까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알래스카 남부까지는 가스관으로 연결하되 거기서 또 수출하려면은 또 LNG 선도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도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특히 뭐 강관, 뭐 철강주들 막 상한가도 갔어요. 뭐 휴스틸, 문배철강, 넥스틸, 하이스틸, 뭐 화성 밸브, 네. 대동스틸 막 골고루 스틸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미국 관세에 4배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살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언급이었는데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대비 4배다. 사실 이 4배라는 숫자가 어디서 근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한미 FTA가 체결돼서 둘 다 거의 뭐 99% 항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0. 몇 %가 뭐냐 농산물 쪽이 좀 그러니까 많이 포진돼 있어요. 쌀은 원래 그렇게 해서 예외로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는 없을 텐데. 네, 뭐 쌀이 근데 관세가 한 500%, 사과가 한 67%, 네. 닭고기 냉동 가슴살 7.7%, 이 정도 있는데 이게 아주 일부의 금액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근거를 두고 뭐 한국이 우리의 4배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너무한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뭐 의도된 발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4월 2일 날에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일단 제외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좀 염두에 둔 이런 발언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법 폐기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TSMC나 뭐 인텔 이런 데 다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 약속을 트럼프가 이제 깨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미국 내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는 인센티브를 줬지만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있냐? 그냥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고 투자했을 때 관세를 면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언급을 해서 한때 이것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이 됐었는데
또 다시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우리는 할 필요 없죠. 미국 투자를요? 네, 할 필요 없어요. TSMC가 다릅니다. TSMC는 대만을 살려야 객기에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좀 입장이 다르죠. 거기하고는. 네. 네, 근데 이미 투자 의사 결정을 다 했잖아요. 그 삼성은 네. 또 엄청나게 이미 돈을 많이 쏟아부었고, 음, 네, 하이닉스도 지금 많이 진전이 됐는데 네. 이제 와서 빠꾸할 수도 없고, 아니 뭐 아니면 빠꾸 해야지 뭐. 어, 지들 좋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미 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는 오늘 0.9%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3.7%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관세 이런 우려가 사실 하이닉스는 관세 보조금 규모도 삼성 TSMC보다 훨씬 더 작아서 관세 그 반도체법 폐기 처음에 우려가 불거질 때도 별로 그렇게 관세에 흔들림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그냥 무난히 상승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건설업종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건설업종 하락은 매수 기회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2월 19일 날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이후에 실망감에 건설업종 주가가 5% 하락했대요. 네. 저는 그렇게 뭐 하락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음, 일단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25년에는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이번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현대건설과 DLNC가 25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그것도 현대건설은 엄청 충격적인 쇼크가 나왔음에도 조단위. 가이던스가 너무 높아서 네.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미 착공한 현장에서의 원가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잠실 쪽 일부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가격이 좀 올라가고 주택 거래량도 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네. 주택 시장 바닥론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빠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바닥론. 서울은 빠진 게 없고요. 지방은 아주 너덜너덜합니다. 지방은 많이 빠졌죠. 격차 너무 커요. 대구나 뭐 부산 이런 쪽은 너덜너덜해 지금. 집이 얼마더라?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아 진짜로. 지방은. 그렇죠. 지방은 뭐 네. 계속 어려웠고 네. 근데 서울도 단지 개수로 치면은 한 7, 80%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고점 대비해서. 네. 다른 데는 막 신고가 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그 핵심 노른데 한강 근처에 있는 집들은 오르고 보니까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상황이 안 좋아.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이 안 되는 거야. 이쪽도 양극화가 좀 상당히 많이 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부동산은 공기 좋은 데 가면 안 된다잖아. 나처럼. 여러분 저를 보고 위로를 삼으세요. 네. 네. 저희는 뭐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집값이 오르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냥 완전 떠나신 건가요? 완전한 루저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완벽한 그 루저. 그거 이제 과거의 선택은 어쩔 수 없고 음. 앞으로의 계획은 아니 저기 판 거는 3배 넘게 올랐고 네. 산 거는 감가상각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랬는데 네. 재도전할 수 있잖아요. 생으로 해야 되잖아. 생으로. 너무 아깝지 않나? 나 그냥 배당주나 투자하고 그냥 배당 먹고 살을래. 막 그냥 그런 주식으로만 하겠다. 아니 근데 뭐 상황 봐서 뭐 안 되면 뭐 전세 와야지. 서울에. 아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 깜짝 놀랐어. 미친 듯이 올랐죠. 네. 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게시를 했습니다. 네.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은데 특히나 이커머스 쪽에서 좀 치인 이런 유통기업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말씀드렸지만 2월 말에 기업 신용 등급이 A3 제로에서 A3 마이너스로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채 신용 등급은 아니고 기업 어음 신용 등급이에요. 그리고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어제 했고요.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이 됐고, 근데 한국 기업 평가가 어제 기업 어음 신용 등급을 또 떨어뜨렸습니다. A3 마이너스에서 D로 디폴트 등급으로 회생 결정이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또 했습니다. 예, 5일 만에 또 추가 하향이 된 거고요. 네.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 자산의 유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로 인해 영업활동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반사수혜를 볼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뉴스들 보니까 제휴 홈플러스가 상품권도 발행을 했나 봐요. 이것들 다른 곳에서 사용을 못하게
좀 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제휴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뭐 신라면세점, CJ 푸드빌 여기는 뭐 뚜레쥬르 빕스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CGV,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이런 데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이 정도 많이 갔네. 그러면 상품권 안 만들 정도면 계산 다 나온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 처음에 이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할 때는 영업 활동에는 그대로 이어간다. 영업 활동은 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네. 홈플러스에서 대부분 쓰고 다른 제휴점 가가지고 쓰는 비율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거의 다 홈플러스에서 사용을 하는데 음. 그런 걸 감안해서 뭐 타격이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네. 영업 활동에 지장은 있을 것이고 그 반사수혜를 이마트 롯데쇼핑 네. 경쟁업체가 좀 가져갈 거다 이런 언급입니다. 야, 이 상품권이 이제 발행할 때는 너무 좋지만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이게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거 아니야? 막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골 때리네. 일종의 레버리지 쓴 거 아니에요? 예, 상품권 한번 판 거는 뭐 갚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물건으로 갚아야지. 돌아올 거 아니야. 지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을. 그렇죠. 갖고 있던 것들 이제 쓸어 가겠죠. 네. 혹시나 언제 영업 중단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빨리 쓰려고 하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유통업체가 다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코스코 얘기 좀 미국 코스코 얘기 드린 거 아니고요. 한국 코스코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코스코는 장사 잘 되잖아. 그래도 성장 속도가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코스트코도 주식이 그냥 조정 없이 막 끝도 없이 랠리를 계속 가더라고요. 끝도 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당연히 그렇고 미국 말고 이제 한국에서도 좀 다르다. 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어제.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이제 원전주들도 좀 상승을 했는데요. 한수원이 참여했던 이 4.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이 이제 캐나다에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루마니아 원자력 발전소 1호인 캔두 요거 수명 연장을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앞서서 원천 기술 관련국인 캐나다 정부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승인을 했다고 하네요. 30년을 추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7년부터 설비나 부품 등을 교체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작년 12월 달에 한수원이랑 캐나다 기업이랑 이탈리아 기업이랑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루마니아하고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네, 그동안 전체 사업비가 한 2조 8천억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캐나다 측이 4조 1천억 정도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다시 기대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한수원의 몫은 40% 네. 수준이고요. 다른 한국 기업은 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전 KPS하고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원전도 이제 3월달에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기대감이 있는데 설마 빠그러지진 않겠죠. 네. 그리고 IBK증권에서 28년도까지 천연 고무의 쇼티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와 DL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네. 천연 고무는 보통 과거에 다운 사이클이 한 7, 8년 정도 지속되고 업 사이클이 10년 정도 이어지는 이런 패턴을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보면은 공급 쪽에서 주요 생산국들의 재배지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수익성이 높은 타 작물로 많이 변경이 됐고 그리고 산업 용지로 또 전환이 됐고 네. 폭우나 홍수 등의 요인들로 인해서 공급이 좀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요 쪽에서 전기차나 SUV에 프리미엄 타이어가 좀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천연 고무가 많이 사용되니까 네. 공급 측면에서는 줄어드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늘어난다. 그러면 쇼티지가 오겠죠. 그래서 천연 고무 시장은 2019년을 바닥으로 28년도까지 연 70만 톤 가량의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사실 화학 업체들한테는 스프레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 가격은 올라갈수록 좋고 원재료는 떨어질수록 좋은데 네. 제품 가격은 이제 천연 고무 가격이죠. 이 천연 고무 올라가겠죠. 가격은 이 공급과 앞서 말한 수요에 의해서 올라갈 거고 강세를 유지하는데 원재료는 중국 내 이제 증설 확대 때문에 스프레드가 계속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 공부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죠. 대안으로 조금씩 네.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쓰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대체제니까 합성 고무의 이제 공급량도 중요한데 합성 고무의 공급량도 생산량도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같이 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리안 먹나 보다. 응? 두리안이요? 두리안 심으면 그게 뭐 워낙 저기가 좋아가지고 마진이 좋아가지고 나무 다 잘라내고 두리안을 자꾸 심더라고요. 동남아에서. 네. 고무나무도 그런 게 아닌가 싶네. 네. 그런 중국 사람이- 타작물로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중국 사람 두리안 먹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사치를 못하니까 과일 한 개에서 사치를 하는 거야. 돈을 뭔가 이렇게 쓸 수는 그 옛날처럼 뭐 엄청나게 비싼 거를 샀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고
과일 좋은 거 하나 좀 비싼 거 하나 딱 선물해 주면 오 막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네. 두리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과일 같지 않지 않아요? 그냥 별로 그냥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아, 전 마늘 냄새가 자꾸 나가지고 이걸 왜 먹지? 마늘을 먹지 차라리 막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아니 입맛에 붙인 사람들은 정말 환장을 하더라고.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 정말. 그냥 어머 막 눈빛이 달라져.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신기하대. 네. 네, 오늘까지는 좀 양호한 흐름들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미국 증시 좀 하락을 하는데 그나마 지금까지는 한국 증시는 잘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오늘 미국 의회에서 저기 머스크가 아예 그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가지고 막 와 박수를 받았어. 근데 미국 테슬라 오늘은 오르겠지? 주간거래에서 그래서 좀 네. 오르더라고요. 박수를 받았으니까 오르지 않을까? 네, 숫자 나오기 전에 이런 거는 상승 재료가 분명히 되는데. 예. 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